자, 이번 시간은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편을 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176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보실까요? 저희들 지금 국토교육법상 국토교육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국토교육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 가운데서 최고의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국토는 다시 계획이 되는데 도시군계획이라고 했고요.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고,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구체적인 행정계획,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앞 시간까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편 여기까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그리고 용도지역,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 도시적 16개, 도시적 밖에 5개, 합하여 21개. 그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들, 그리고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대지를 지정합니다.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에 맞도록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돼요. 이제 건폐율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용도지역에서 지정한 대지의 건폐율 제도에 의해서 건축 가능한 면적이 결정됩니다. 맞죠?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건폐율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이제 용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표시한 것, 용정율이라고 했고요. 건폐율은 건축 가능한 면적 규제, 용적률은 높이 규제, 입체적 규제 수단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구편 여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용도지구편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개요하고 용도지역의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를 준비하게 되거든요. 분류니까 말하면은 종류죠,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들을 배워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인문과정에서 이제 진도고요. 2019년도 올해 시험에 세상에 여기서 한 문제가 통째로 나온 거죠.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빈칸 미우기가 시험 나온 거예요. 다 맞췄을까요? 아니죠. 지난해 공부했는데 말 그대로 내려가서 용도지구가 뭐죠라고 인터뷰를 하면은 대답을 시원하게 준비하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 용도지구가 뭐죠라고 물었는데 할 말이 없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와도 당한 거예요. 여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용도지구의 분류에서 그냥 종류 정도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 그렇게 해서 용도지구가 2019년 여기 한 문제, 종류에서 한 문제, 그리고 두 문제 나온 거예요. 두 개 다 더 이상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등 깊게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개요입니다. 지금부터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 아무리 봐도 교재에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개요를 적어놓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저를 보고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
이게 용도지가 무엇인지 개요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부산이에요. 부산은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지정했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까? 도시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 배웠다. 이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적성에 따라서 크게 구분하면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은 4개로 다시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구분되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3분이 돼요. 그때요. 주거지역이 뭐냐면은 쉽게 하십시오. 부산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은 공동주택, 아파트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처럼 주거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주거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공장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공장 건축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장 건축은 제한할 수 있어, 주거지역에서는. 근데 여기가 아파트 뒷산이에요. 주거지역에 아파트 뒷산이라고. 여러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물이 이렇게 넘치면은 주택단지에 침수될 수 있죠.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공장 건축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공장 건축을 못하게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있어 없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주거지역 위에다가 방제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습이잖아요. 방제지구가 뭐냐면은 막을 방제거든. 쟤는 뭐죠? 재해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죠. 그러니까 주거지라고 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 용도지역 위에 이렇게 추가로 부가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것이 지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제지구가 딱 지정되면은 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방제지구 안에서는 그 주택이지만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은 건축할 수 있습니까? 못하도록 합니까?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럼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건물은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재해를 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방제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녹지지역이잖아. 부산시 녹지지역이라고요.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녹지 보존의 목적이잖아. 그럼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있습니까? 완화되어 있습니까? 건축 제한이 본래부터 강화되어 있다고. 녹지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가끔 녹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여기도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녹지 지역 위에다가 예를 들면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이 개발이 가능해야 되니까 녹지지역 안에 건축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이번에는 완화되는 거야. 녹지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위에 지정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용도지구가 뭐냐면은 주거지역, 녹지지역처럼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재예방, 경관보호, 개발진흥 이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려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려고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용도지구가 뭐죠라고 하면은 이게 핵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176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뒤에다가 우리 같이 필기해 볼까요? 이렇게 적으십시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이게 시험 나온 거잖아요.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기본수 나오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개요에 대한 아마 필기가 나와 있게 될 겁니다. 네,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 잠깐만 165페이지 잠깐만 와보실래요? 165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165페이지. 165페이지에 용어 정리해 보면 이제 나와 있다고. 1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제 165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16번 동그라미 16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지금부터 밑줄 것이십시오. 용도지역의 제한 동그라미 하세요.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입니다. 무슨 제한이라고요? 건축 제한이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밑줄 것이십시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까지 줄 거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손 떼시고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의 기능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이게 용도지구예요. 그럼 핵심이 뭐죠? 이게 핵심이죠. 지정된 용도지역, 여기 빈칸을 메우는 문제였다니까요. 용도지구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거라고. 아셨죠? 여기 빈칸.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O 믿겠습니까? X죠. 용도구역이 아니고 뭐죠?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진짜 이렇게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답찾기 힘들죠. 상당히 진짜 이해하고 있을까? 핵심 키워드를 알고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우리가 그 키워드라고 하잖아. 그죠? 키가 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단어잖아요. 정답의 문을 열 수 있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해요. 우리 그 문을 여는 방법 많습니다. 저쪽에 그 강의실 문을 여는 방법은 저거 망치로 부셔버리고 열 수도 있고, 잠긴 것을 열 때는 키를 돌려서 열 수도 있고, 망치로 부셔서 열어야 됩니까? 키로 열면 손쉽습니까? 키를 넣어서 열면은 손쉽게 열 수 있잖아. 정답을 열 수 있는 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네,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겨보십시오. 책장 넘겨가지고, 아까 우리, 네, 176페이지로 오시면 되죠. 176페이지 오십시오. 176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176페이지 오셔서 이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도지구의 분류죠. 용도지구의 개요. 설명드렸고 분류입니다. 용도지구의 분류. 2번, 용도지구의 분류. 그래서 용도지구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좀 봐요. 나중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자, 국토기획법상 용도지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혹시 지난해 공부하는 경험이 있으면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된 거고,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다음번에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라고. 용도지구의 분류. 적으십시오. 176페이지 제일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용도 176페이지 제일 밑에 빈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적으시면 돼요. 분류해서 적으십시오.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첫 번째,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정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네. 법정 용도지구가 있죠.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자, 국토교육법상 용도지구에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같이 외워요.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용도지구가 뭐냐면요. 법은 뭐죠? 이때 법은 뭐죠? 법이고. 이때 법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법이 건축법입니까? 국토교육법입니까? 국토교육법. 국토교육법 시간에는 국토교육법을 이 법이라고 하면 되죠. 건축법 시간에는 건축법을 이 법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죠. 이 법. 이 법은 국토교육법입니다. 이 법과 그 시행령이죠. 국토교육법과 국토교육법 시행령이에요. 아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그럼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과 그리고 그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할 정자잖아.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법정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만든 용도지구를 뭐라고 하죠? 법정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176페이지 보십시오. 176페이지 보면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 찾으셨습니까? 176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뭐죠? 경관지구. 10번이 뭐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9번까지 하면 돼.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묶어봐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이 법,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예요. 그러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9개의 용도지구를 만든 거야. 그래서 176페이지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부터 저 밑에 9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까지 앞으로 딱 묶어서 이 9개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앞에다 적으십시오.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든 거죠. 법률로 9개를 만들었다고. 만드는데 그 9개 중에서 5개는 봐요. 9개 중에서 5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분이 가능해. 세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눌 수 있는 게 5개가 있어. 그게 17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보니까 2번. 시행령이 뭐죠? 대통령령이잖아. 대통령령상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는 세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지구부터 177페이지 경관지구부터 방제지구 첫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경방보치계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경방보치계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지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법정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알겠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만든 용도지구를 뭐라고 부르죠? 법정 용도지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류 필기하고 있잖아요. 필기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는 크게 법정 용도지구가 있고 또 적으십시오. 시도지사. 아까 필기한 곳에 시도지사. 176페이지 제일 밑에 시도지사. 이게 대도시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 대도시시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전국의 시도지사들 그렇게 하면 되죠. 첫날 지난주에 시도지사 5개를 가르쳐드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말고 국토계획법과 그 대통령령으로 만든 용도지구 말고 시도별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 그래서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신설 용도지구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신설 결정 고시할 수 있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실래요 이제? 그러면 용도지구 분류 일단 이거 외우세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무슨 용도지구가 있죠? 법정 용도지구도 있고, 법정 용도지구 말고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여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은 한번 봐요. 필기가 좀 늦어요. 필기가 늦으면은 자꾸 설명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적을 때 딱 같이 적어야 돼요. 받아 적으면서. 한번 보시고. 연습이 이제 빨리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봐요. 그럼 시도지사에 부산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인력이잖아.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서울에도 없고 경상남도에도 없는 부산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부산시에서는 결정하여 비밀로 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서울특별시장은 여기 서울시장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도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서울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아, 전국의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용도지구가 신설될 수도 있구나. 이게 또 작년, 재작년 2018년도에 시험 나온 거예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목이. 올해는 여기 제목이 시험 나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용도지구의 종류를 다 외우는데 법률로 만들었는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된 건지 구별이 없는 거죠. 무엇인가를 잔뜩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쌩고생만 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답은 못 찾고 나오고 그것처럼 억울하게 돼 있어. 쌩고생 공부 안 하고 떨어지면 억울하진 않은데 맞죠? 쌩고생하고 책은 다 외우고 답은 떡하니 틀리고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해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잖아. 헛일하시면 안 되니까. 1년 동안 공부했다가 2년 동안 공부했다가 자격증 따려고 했다가 자격증 못 따고 시간 버리고 돈만 버리고 주변에 떨어지니까 부끄럽기만 부끄럽고 건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자격증 꼭 따시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격증 따더라도 오픈했다가 뜩하니 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뜩하니 돈 벌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2천, 3천 벌 때에서는 기분 좋겠죠? 아, 좋죠. 한 달에 한 2, 3천 벌면은 좀 쓸만큼 써보잖아요, 한번. 애들 마음대로. 야, 뭐 먹어? 그래. 그렇게 하고. 또 어깨 힘 빠진 또 남편. 여보, 내 평생 처음 준다. 용돈 100만 원 팍 훔쳐보고. 괜찮잖아요. 의미 있잖아. 아싸. 그래서 힘내시고. 그러니까 또 목적이 있고요. 절실함이 있으면 이루어지거든. 맞죠? 그래서 프로는 절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절실함으로. 프로잖아요. 표정들이 잔소리 말고 수업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국도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법정 용도지구도 있고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말고 시도지사들이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도 있다. 제가 지금 5번 반복해 드린 거거든. 많이 좀 나아졌죠? 그럼 지금부터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 이건 1월달에 해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출제가 70%, 80%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7, 80% 출제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법정 용도지구를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정 용도지구요. 자, 법정 용도지구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 아까 법률로 몇 개를 만들었죠? 9개. 그 9개가 176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예요. 176페이지 박사대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부터 9번 복합용도지구까지가 국토계획법으로 9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9개를 앞에 적으십시오. 암기라고. 법률적으로 밑에 암기라고. 언제 외워야 되죠?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2주차니까 오늘 이 9개를 암기하신 분은 이제 수업 끝나고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걸로 하죠. 뭐 콜. 아무도 콜 안 하시는데? 아무튼 문이 한 개니까 제가 문 앞에
아마 지키고 있을 게 지키고 있다가 나오시면은 네,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 9개를 외우시고 네, 통과하시면 가시면 되고 암기를 못 하시면은 여기 앉으셔서 이제 짜장면 시켜 드시고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법률 보겠습니다. 법률로 만든 9개를 제가 또 이걸 어떻게 뭐 여러분에게 외우고 검사 받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외우는 방법을 또 적어요. 적으세요. 이렇게 옵니다. 빨리 적어요. 화재를 보고 있으면 늦어요.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 경고. 네 글자니까 빨리 적었죠? 화재 경고, 화재를 경고하는 이 말이에요. 화재 경고. 화재를 9개 적게 되니까 공간이 밑에 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넉넉하게. 화재 경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습니다. 화재 경고 특보. 특보가 뭐죠? 특별보도지 뭐.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개복취. 화재 경고 특보 개복취. 개복취가 뭐냐면은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재밌지 않나요? 아, 진짜 좀 섭섭해. 좀 막 좀 웃어줘야 되는데. 이 경상도 분들은 근엄하셔도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근데 우리 경상도 분들이 좀 무뚝뚝하기는 좀 해요. 그죠? 네. 어린애는 있잖아요. 무뚝뚝하고 처음에는 좀 서먹하고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또 그분들이 또 정을 한번 주면은 또 그침없이 또 정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이렇게 되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재밌죠? 다 외웠구나. 눈치채셨죠? 이거 뭘까요? 제일 위에서 같이 해요. 뭐죠? 방화지구, 방제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는 보세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마을 방자니까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방화지구. 재해를 예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방제지구. 경은 뭘까요? 경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 이거 비밀인데 내년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까지 여기까지는 다 외웠는데 특이 모자로 하면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제법 있다. 못 외우는 거예요. 특이 뭐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거 혼자 연습 좀 하셔야 될걸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거 내년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까지 이거 못 외우신 분이 제법 있다니까. 그분들이 합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기본은 돼야 되죠. 용도지구,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 9개를 아는 것은 기본이거든. 기본은 돼야죠, 우리가. 그래서 꼭 암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자꾸 미뤄두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 나중에 이제 감당을 못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도를 한 장씩은 초등학생도 옮길 수 있는데, 그걸 미뤄뒀다가 30개를 한꺼번에 옮기려면은 천하장소도 300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미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입니다. 취락지구. 제 이름은 뭐죠? 기락지구, 체기락이니까 기락지구잖아. 그리고 제 형은 양락지구. 그래서 형님이 양락이고 저는 기락이고 동생은 취락이고 이렇게 삼형제예요. 최양락, 최기락, 최취락 그렇게 되죠. 우리 막내가 좀 억울해해요. 이름이 취락이라고.
근데 저도 좀 억울하기는 억울해요. 세상 이름이 기라기가 뭐야, 기라기. 진짜. 그죠? 철수, 얼마나 멋있어. 철수, 영철이 막 멋있는데. 야, 기라기. 기락씨,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앞에 형님이 되게 좋아하셔요. 자, 9개 다 외웠습니다. 이 9개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9개를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9개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잠깐만요. 이 중에서 5개 있잖아요. 5개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5개가 오른쪽에 있었잖아. 아까 177페이지에 그죠? 경방보치개 그렇게 옵니다.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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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증지구. 이럴 때 어떻게 오죠? 경방보치개. 그럼 10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증지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5 믿겠습니까? 5.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된 것은 5개였죠? 5개. 어떻게 온다고? 경방보치개. 경방보치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2019년 시험이 아까 용도지구 개요 나왔죠? 올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죠, 2개. 2개가 있는데, 방제지구 책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다니까. 예를 들면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보세요. 방제지구, 이게 보세요. 방제지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5입니까? 5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가 올해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가장 기본을 문제가 냈잖아. 이런 거 귀찮다고 안 해온 40대 이후는 낭패를 당한 거잖아. 거기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험장에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때는 늦으리.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만 망가지고 여러분은 점잖하게 품격을 지키고 있고 저는 망가지고 있고 진달래 피워도 해야 되고 돈 벌기 힘들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예요. 경관지구 3개 봐주세요. 경관지구. 근데 제가 사실은 노래를 좀 못하고요. 노래를 못하고 춤을 좀 춰요. 그래서 아니 몸매 보면 춤은 좀 될 것 같이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합격자로 합격하시고 합격자 축하 모임에서 노래를 시키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또 춤추러 가자고 해야 되는데 이걸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 또 삐져버려요. 노래방에서 어떻게 춤추냐고. 나이트. 알겠죠? 학교 축하 모임이 끝나면은 2차는 나이트로 가야 돼. 알겠죠? 그것도 호박 나이트. 겨울에 뚜껑 열리는 나이트. 얼마나 좋아요. 연산동에 뚜껑 열리는 나이트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도 있어요? 없어졌구나. 잘 알고 거기에. 아쉽다. 그죠? 좋았는데. 그 눈 올 때 안에 춤추면 진짜 좋거든요. 다 비춰서 막 추잖아. 재밌잖아. 자,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죄송합니다. 너무 바람을 든 것 같네. 학교 가시면 되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네.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다 시험 나온 거예요, 그래.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렇게 되죠.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 그렇게 됩니다.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5개 있습니다. 도전. 주거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동그라미 하십시오.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동그라미 하십시오. 관광, 휴양,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 있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개발진흥지구는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5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앞에 9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법률로 9개를 만들었고 그 9개 중에서 5개 경방, 보칙에 해당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세분되는 거야. 이렇게 국토계획법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 이것들을 법정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지구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법정 용도지구를 배우고 부동산 시장에 나가시게 돼요. 근데 나가보면은 우리가 배운 법정 용도지구 말고 여러분이 안 배운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또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별로 신설된 용도지구, 신설 결정고시 된 용도지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가면은 공법 시간에 안 배운 용도지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된 용도지구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체계적으로 알게 되잖아, 체계적으로. 법률로 9개 만들었고, 대통령령으로 5개를 세분했고, 근데 세분되는 5개를 어떻게 했죠? 경방, 보칙. 그리고 이것은 연습해둬야 돼요. 저처럼.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로 세면 됩니다.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세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미리 해두셔야 돼요. 늦어도 1월달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들어오신 분은 오늘 가서 한 5번 이상은 외워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야 될걸요. 그렇게 점점 외우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본래는 그 세분된 이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다 외워야 됩니다. 본래 이 목적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나올 것만 뽑아드리려고 다 외우시렵니까? 뽑아서 하시렵니까?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 자, 방제지구 별표하세요. 방제지구 별표하시고요. 그리고 취락지구 별표하시고, 개발진흥지구 별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3개를 도전하는데,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가 있는데요. 교재 읽어드리고, 외워야 될 거 밑줄 그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방법을 하려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할 텐데요. 여기서, 네, 잠깐만, 네, 휴식하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